기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보험이 11% 지분이 올라가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죠. 금산분리법이 위반됩니다. 그러면 1%를 불락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불락딜 누가 갖고 가겠냐? 뻔하죠. 삼성물산이나 이지용 회장이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규장에서 좀 봤을 때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어때요? 지금 1시 14분 지나가고 있고, 정규장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거래량이 절반도 안 되죠. 그죠? 자, 거래량이 절반도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이 전날, 그러니까 즉 배당 나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거는 차익 실현 물량을 내보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거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내보낼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뭐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구간에서 배당을 받고 나서 파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구간인데, 이 물량들을 전부 다 고가권에서 받아내고 있고, 우리가 분봉을 보더라도 시초가가 떴던 부분들, 그죠? 시초가가 떴던 부분들에서 계속 지켜주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즉 밀리면 사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자리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상승 탄력이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삼성그룹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에서 지금 많이 올라가는 섹터가 어디죠? 로봇. 그죠? 로봇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뭐 올라가요? 바이오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뭐 올라가요? 반도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요, 사실 반도체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바이오 로봇도 삼성이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로봇에는 자, 바이오엔 누가 있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이 지금 시장을 이끄는 이러한 섹터들에서 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저는 전체적인 섹터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 정말 계속 말씀드릴 거고, 삼성전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계속해서 이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왜 도대체 증시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냐? 자, 제가 최근에 이 대형주들 중에서 우리가 방산이나 조선이나 바이오, 아니죠, 원전, 조방원이죠. 조방원의 힘이 굉장히 약했어요. 상승의 탄력들이. 그죠? 근데 왜 약했냐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못 가서 그래요. 아니 선생님,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얘네들의 수급을 다 뺏어가잖아요. 삼성전자가. 코스피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삼전이 올리면은 나머지 섹터들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삼전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삼성전자의 상승은요,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삼성전자 지금이라 좀 사볼까? 이런 심리가 강해져요. 10만원 구간에서는 삼성 고점이야, 이런 심리가 강했다면 삼성전자가 12만원 뚫고 올라가는 지금 시점에서 HBM에 대한 얘기, D램에 대한 얘기, GPU에 대한 얘기,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요? 뉴스가 좋으니까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장투해야지 하고 들어오고 삼성전자 장투합니까? 장투해요? 하다가 5% 수익 나면 와, 내가 1,000만원 넣었는데 50만원 벌었네? 매도하죠. 그럼 매도하고 뭐예요? 또 삼성전자 들어갔다 물리거나 삼성은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내고 나오거나 이래요. 단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뭐예요?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들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어떤 종목들? 바로 급등하는 급등주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것을 세력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뭐예요? 다시 한번 조방원 섹터에 돈들이 몰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라감으로써 뭐가 좋아지냐? 바로 고객 예탁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고객 예탁금의 증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상승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요.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들의 관심이 갖고, 개인들이 관심이 많이 갖게 되면 증시는 굉장히 돈들이 순환이 빨라집니다. 순환매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자, 지금 삼성이 얘기하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는 한 증시는 무조건 좋을 거다. 뭐 단기적으로 뭐 조선 방산 두 개가 올라갈 것 중에 하나만 올라갈 수는 있겠죠. 삼성전자 수급을 갖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에 돈들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건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일단 보유해야 된다는 관점이고 증시가 좋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반도체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를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삼성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이 뭐 반도체, 로봇, 바이오 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저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사이드보다. 왜냐면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뭐야? 신고가죠. 삼성전자 뭐라고요? 신고가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볼게요. SK 하이닉스 지금 어때? 신고가예요? 신고가 아직은 신고가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신고가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더 좋은 건 뭐냐? 최근 흐름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거예요. 왜? 먼저 신고가 갔잖아요. 항상 신고가 먼저 가는 놈이보다 주목을 받는다. 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단일로 올라가는 거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D램 반도체, 파운드리, 가전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밸류에이션을 삼성전자가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HBM 매출이 없죠. 많은 매출이 없죠. 근데 이게 앞으로 HBM 매출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영업이익과 매출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HBM이 얼마나 출하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공급을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얼마나 출하할지 보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출하가 많이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없던 매출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D램도 그렇고 D램가 계속 오르죠.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D램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이요. 그죠? D램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올라가 D램 빠지면 삼성전자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 저번 주에 많이 올라갔던 게 바로 삼성전자가 모바일용 GPU를 독자 개발했다. 이 부분이 뭐다? 성장성. 삼성이 D램이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호재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삼성전자의 최근에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 과거부터 3개월 전부터 그랬지만 삼성전자 계속 뭐였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뭐다? 굉장히 강하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뭐예요? 상승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면 주가가 내려가고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은 외국인이 배당 날일도 있고 해서 차익 실현 신고가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조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가 많이 산다라기보다는 어쨌건 개인 미래에셋이 개인일 수 있겠지만 어쨌건 전 차명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개인들이 매수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는요 매수에 걸어놔요. 자, 외국인들은요 매수를 어떻게 해요? 위로 긁으면서 매수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개인들은 매수할 때 밑으로 걸어놓고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위로 긁어서 매수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주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살 때는 외국인들이 위로 긁어 올렸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양봉에서 마감이 하는 거고요. 개인이 많이 살 때는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뭐요? 개인들이 많이 산 것처럼 뜨는 거예요. 그 성격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은 위로 긁고 개인 투자자는 밑으로 사기 때문에 밑에 걸어놓고 받쳐 사기 때문에 항상 개인이 많이 샀을 때는 주가가 밀려 있는 거고 외국인이 많이 샀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즉 삼성전자의 하방에 베팅을 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상방으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시면 대차장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대차장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서 사실상 하방에 걸었던 물량들이 오히려 쇼 커버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빵이 크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다가도 또 하락 나오고 이게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17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17만 원.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바로 천조 원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천조 원.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하면 90만 원의 주가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뭐 하냐면 100만 원은 갈 거야. 또는 100만 원을 목표가 잡을 거야. 이런 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는 안 팔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만약에 주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조를 넘어가려면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죠? 45% 정도가 오르면 돼요. 45%. 요 정도 오르면 47% 정도 오르면 1000조예요. 그럼 주가가 얼마 오르면 됩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바로 17만, 18만 원. 이 정도 가면 삼성전자 시총이 1000조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00조를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 때 거의 한 얼마죠? 500은 77, 3 하면은 47. 거의 한 17만 한 7, 8천 원? 이 정도 될 텐데 17만 원 정도 가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17만 원 정도 가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1000조는 가겠지. 1000조는 가겠지라고 분명히 시장에서 이슈몰이를 할 겁니다. 1000조는 가겠지. 자, 1000조는 가겠지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사람들이 매수세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1000조 갈 때까지. 그러면서 뭐예요? 1000조의 목표가 찍은 사람들이 매도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제가 헛소리 하는 것 같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진짜로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도 너무 중요한데 주식은 뭐다? 심리적인 부분들.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조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좀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갈 거야 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 응집력이 커져요. 삼성전자는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지금 삼성전자 제가 분명히 밑에 구간에서 모아가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삼성 파이팅 한번 남겨주시고 분명히 삼성전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이팅 남겨주시고 삼성이 20만원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삼성전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고요. 하지만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배당락이 오늘 배당락 날인데 주가가 올라갔어 오히려. 그죠? 삼성전자가 연간 뭐 2% 정도 배당을 한다 그러면 0.5% 정도 주가가 어떻게 하락할 수 있고 특별 배당이 이번에 있었나요? 볼까요? 방금 뉴스 찾아봤는데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2%의 배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 0.5% 정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개파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2% 상승했다라는 건 2.5%에서 3%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배당 낙일의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큰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0.5% 정도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게 아닌데 또 이걸로 사람들이 엄청나다고 포장을 하겠죠. 뭐 대단하다. 배당 낙일에 상승이 나왔다. 별거 아닙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기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0.5% 정도 개파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갭상승이 나왔다. 그만큼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 매수에 대한 부분들 강했다 정도까지, 딱 거기까지. 여기서 뭐 더 엄청나다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배당 낙일에 올라갔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어떤 거 말씀드리냐면 자사주 일단 매입 10조는 끝났거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2대 주주로도 올라가 있어요. 그죠? 삼성물산 최대주 이재용이고 이재용 회장이 1.65%까지 하면 삼성전자 현재 이재용 회장의 지분은 6.7% 정도 됩니다. 6.7%. 6.7%가 이재용 회장의 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이재용 씨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삼성생명보험이랑 그죠? 삼성화재보험 있죠? 삼성화재보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잘 보시면 봐봐요. 얘네들이 지금 몇 프로요? 삼성보험이랑 화재보험이랑 삼성생명이랑 10%죠. 그러면 우리가 금산분리법 때문에 10%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보험이나 금융회사가 제조업 기업을 10% 이상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나라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10%잖아. 근데 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어떻게? 소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오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1.5%의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기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보험이 11% 지분이 올라가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죠. 금산분리법이 위반됩니다. 그러면 1%를 불락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불락딜 누가 갖고 가겠냐? 뻔하죠. 삼성물산이나 이지용 회장이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여기서 삼성생명의 지분은 어떻게 되죠? 삼성생명과 사재보험 10% 되겠죠. 삼성물산의 이재용 회장의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6.7%가 아닌 7.7%가 될 겁니다. 1%가 늘어나니까 7.7%. 그러니까 애초에 잘 보면은 우리가 자사주를 소각하는 순간 이재용 회장과 그 삼성물산의 지분은 6.7%에서 10%, 그러니까 여기서 10% 늘어나겠죠. 그러면 7.35% 정도가 될 거고요. 이 정도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보험이 11%가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1%의 물량을 삼성물산이 블락들에서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 8.5%의 지분이 만들어질 거예요. 삼성전자의 그죠? 물산과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그러면 삼성생명보험과 삼성화재보험의 지분 10%, 1.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여기서 자사주 한 번 더 10조 매입 소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분 역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큰 그림 보죠. 큰 그림 보셔야 된다.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누가 갖고 있죠? 자, 보면은 최대주 누구요? 봅시다. 누구? 삼성물산이죠. 잘 봐봐 여러분들. 자, 삼성물산 결과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면 삼성물산 있고요. 이 위에 이재용 회장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밑에 누구 있어요? 바로 삼성전자가 들어올 거예요. 삼성전자 들어올 거고 삼성전자 밑에 누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습니다. 그죠? 그 삼성물산 밑에 누구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림 보여? 이재용 회장이 전체를 지배하는 그림으로 추후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저는 굉장히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과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자사주를 계속적으로 매입할 거고 소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인해서 그리고 배당 확대에 따른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더욱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 분명히 또 고민이 되실 거고, 항상 근데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또 눌림목 나오면 이때 우리가 또 매수 타이밍 볼 거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 또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또 고점을 지킬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들이나.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하면서 단기 매도 타이밍 제가 잡아 드릴 건데,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매수 타이밍이나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010-845-9501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한번 잡아 드릴 거니까, 현재 구간 삼성은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눌림목 잡아내면 또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010-845-9501 이쪽으로 삼성 남겨주시고, 제가 로봇주 엄청나게 강조드리고 있죠. 제가 주말간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자가 650명이나 붙었어요.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또 붙었고, 이 로봇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다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쵸? 다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로봇주는 또 반드시 보유하셔야 되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로봇주가 어때요? 오늘 또 상승 탄력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로봇 관련돼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로봇 관련된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거니까 이 로봇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봇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로봇 히든주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땐 정말로 SPG 300%, 400% 우습게 뛰어넘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죠? 항상 큰 그림을 보는데 이 GNC 에너지라는 종목, 제가 과거에 얼마죠 여러분들? 이 4,000원대 여러분들과 함께 발굴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얘기하자마자 어디 갔어요? 7,000원까지 2배가 올라갔어요. 이때도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을 보니까 어때요? 2배가 아니라 어디까지? 3배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2배가 올라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2배가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니 3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종목을 잘 본 거죠. 3배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또 이게 진짜로 놀라운 게 3배가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다 싶었는데 뭐예요? 여기서 46,000원까지 갔어요. 4,000원짜리가 46,000원까지 갔다? 몇 배요? 11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1년 정도가 걸렸지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2번이나 흔들고 주가를 강하게 올려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보는 눈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 SPG부터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현 구간에서 뭘 볼 수가 좀 있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에서 뭐가 나온다? 강력한 10배짜리 텐베거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만 좀 보면은 자, 이 밑에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면은 이 전고점에 있는 이러한 매물대를 강하게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돌려 세웠죠. 그리고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파동이라고 하고 그럼 이 두 번째 파동에서는 바닥 대비 3배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정말 10배에 대한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왜 그런 거냐? 흐름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매물을 매집하는 부분들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GNC 에너지는 정말 길게 매집해서 주가를 땡긴 거고 얘네들은 단기로 매집해서 주가를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이번에 이 3배짜리 파동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친구 실적을 보게 되면 로봇주입니다. 로봇주인데 실적이 어떻죠?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익이 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25%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높은 이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출에 대한 부분만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 이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도 전고점에서 매물을 흡수하고 돌파가 나왔는데 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저점 대비해서 8배 상승이 나왔다면 단기간에 이런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로봇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전달 드릴 거니까 현재 구간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로봇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부분들 정리해서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위쪽에 번호 몇 번입니까?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많이 못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꼭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낸 히든 종목이니까 로봇 히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